안녕하십니까. 인식론 대모험, 인도에 대한 역사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에 대한 것들 사실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뭔가 나열하는 식으로 다뤘었고 얘기하는 식으로 다뤘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다루는 것은 인식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절주절 이제 모험이지만 인식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중심축을 가지고 역사, 과학, 종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번 가보죠. 인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독특한 인식론, 즉 들레즈를 비롯한 현대의 서구 근현대 서구 인식론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건, 그죠? 들레즈만 하더라도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그 어휘를 많이 쓰죠. 인식론에서 비잉, 존재와 좀 넓게 말하자면 비커밍, 생성,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는 existent하고 sub-exist, 이거를 빼면은 subsist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서브 개념이란 얘기죠. 그리고 존재와 사건, 이런 방식은 이제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거란 말이죠. 바디우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사건과 확률, 부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뉴런 신경과학 하면서 발화라고 하는 사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현대적인 과학이나 철학에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이런 관점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관점이죠. 이 생성, 좀 넓게 본 생성은 동양에서도 늘 있었고, 특히 노장 사상에서 그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선불교로 넘어오는데 핵을 다치지 않고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됐을 수 있지만, 인식론과 관련해서, 식과 관련돼서 이제 비커밍이라고 하면 존재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과 관련해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기까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은 역사, 철기, 특히 철기랑 관련된 역사는 과학이랑 인문을 함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절했던 원소의 진화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철기 관련해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인도 그 철기의 시대가 있잖아요. 차축 시대라고 하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중원소,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에서, 그것도 나름 안정적이었지만 중원소 중에서 안정적인 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더 무거운 원소인 이제 핵무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철기 시대가 큰 문명권에서
많은 그 사유의 변화가 있었고, 이게 어차피 무당의 일이거든요. 예측과 대응. 어떤 면에서는 그 대안들을 내놓는 거예요. 총체적 대안, 형이상학적인 대안. 철학이나 종교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인도에서 상당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인식이 하나가 이제 불교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다채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봐도 전 시간에 인도 뭐 어디까지 들어갔나? 구체적인 건 안 들어갔죠. 총론만 했죠. 그냥 그러니까는 미토스와 로고스가 이렇게 결합된 제사문화라고. 자, 인도는 제사문화예요. 그래서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쓰여진 그 많은 그리스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미토스적이고 로고스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찬가예요, 찬가. 신에 대한 찬가. 그러나 그 안에는 제사의 규칙들이 쫙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철학의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서양의, 제가 지금 인도까지를 서양으로 지금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쨌든 동양문화권 바깥쪽의 문화에 거의 공통적으로 걔들은 이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최소한 철기 이전까지는 각각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맞게 펼쳐진 거죠. 문화권의 상황에 맞게. 그리스 상황, 그리고 또 아랍 상황, 그리고 또 인도 상황에 맞게. 근데 이제 변화가 있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각각이 또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른 게 아니거든. 사람이라는 게 총체적인 전망을 원하는 거야. 그게 로고스가 됐건 미토스가 됐건. 근데 이쪽은 로고스랑 미토스랑 어쨌든 독특하게 결합을 하고, 물론 이제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베다 이쪽에서 이제 우파니샤드, 베단타 이런 게 나오죠. 우파니샤드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굉장히. 근데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이제 베단타 불의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인식을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차원의 그 베단타는 전에 뭐 다룬 적이 자세히 다룬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는 안 볼 거고 인식으로 그냥 넘어가 볼 거예요. 이 철학 유랑에서는. 자, 그들도 구라파나 또 아라비아 반도 이제 여러 신이라기보다 그 저 종교 중심의 거기를 펼친 거기랑 마찬가지로 전망을 찾았던 것이고, 총체적 전망,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커다란 비전, 거기에는 신이 있고, 그렇죠? 신에 대한 찬양이 있지만 갈수록 무엇도 함께 저기를 하냐면은 입법, 로고스, 유일신에 해당하는, 로고스로 묶인 거, 유일신으로 묶인 것에 해당하는 나름의 입법을 찾으려고 했고, 그런 입법을 그 길이잖아, 길. 동양에서는 이제 그게 도죠, 도가 지금 도가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에서도 이제 그 길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리학 때 도학자라고 하잖아요.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도자들이란 말이죠, 나름의. 지금 이제 동양 쪽에 인하기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격적으로는 좀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그 길을 리타라고 해요, 리타.
걔네 그 인도 대륙, 인도는 대륙이에요, 대륙. 그때 나라가 아니에요. 현대도 나라가 아니고. 그 얘기는 자세히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수백 개 언어가 쓰이고 공용어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2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대륙에는 대륙을 묶어주는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그 무당의 일이 있는 거죠. 나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결국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위타를 찾는 거예요, 위타를. 근데 그 위타를 찾는 방식이 제사주의적으로서 지상주의예요, 거기는. 근데 그 제사가 이제 그 동양의 제사하고도 좀 다르고 서양의 종교와도 좀 다른 제사지. 정말 제사가 중요해요. 제사장. 그래서 바라문, 브라만 계층이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계층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뭐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좋아하고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그런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지식인이, 모든 지식을, 당대의 지식을, 어마어마한 지식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의타를 찾는 사람들, 의타, 입법. 그 입법이 제사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제사지상주의. 신보다 제사가 더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제사가 있어야 신이 있는 거야. 전도될 정도까지 그런 문화예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리아인들과 선주민과의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드러비다인과의.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인식론 봐야 되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급할 건 없지. 뭐 다 풀어서 나중에 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사 굉장히 엄격하고, 동양의 우리나라의 제사랑 잽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리타를 찾는 거야, 리타를. 그리고 그 리타를 제사 지상주의로 가던 것이 조금씩 나름의 합리성이라고 할까? 길을 찾는 구도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언제? 이게 정말 구체적인 역사하고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삶을 규정하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질서마저도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뒤바뀌고 더 나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은 바뀌는 거야. 철기예요, 철기. 철기 때 그리스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중국도 철기 때 드디어 무계층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지금 쓴 무를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간단히 써볼게요. 이렇게 이 무가 뭐죠? 무당이죠, 무당. 그때는 무당이 천문 보고 사마천 사기 쓴 사마천이 무계통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이. 그 무가 바로 역사는 아시죠? 사계층이고 사. 그런데 그 사계층이, 즉 무계층이 갈라져 나와. 뭘로? 한문을 그냥 표현으로 할게요. 그런 무당 계층에서 학자 계층이 나온 거야. 학자라기보다는 사학 계층. 사학,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동양 거는 지금 거치대사기 전에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학자 집단이자 무사 집단이자 이 성격이 단일치 않거든요. 육예를 배웠던 그 내용들이 유학에 해당되는 그 과목들이 우리 휴마니타스 7교과처럼
그 당대에 쓰였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활쏘기도 있고 전차몰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계통에서 그러한 공부하는 집단,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집단이 갈라져 나오듯이 인도에서도 그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스라바나라고 하는 그 사문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구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위타가 그게 아닌 것 같아. 위타가 이거 지금 이용해 먹는 것 같아. 바라문들이, 브라만 계급이,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뭐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크샤트리아가 빠졌구나. 그리고 이제 불가촉 천민. 이게 이제 드라비다인 마지막까지 했던 그거죠. 손도 댈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이때 공부하는 집단이 생기는 거야. 공부라기보다는 도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위타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위타가 위타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도를 찾기 위해서,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는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에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생각이고, 이 도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철기의 발달, 농경의 발달, 상업의 발달, 이것은 중세의 신학이 깨진 것도 결국은 도시의 발달이거든요. 대학의 발달이거든요. 대학에서 신학이 가장 가다듬어지고 열띤 논박,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달을 했지만 거기에서 깨진 거란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오컴, 여기에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혼자 재밌나요? 인도에서도 이제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파니샤드의 이제 베단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위타는 진짜 돈은 뭐냐? 바로 브라흐만이다. 브라흐만, 범으로 그 해석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계속 그 깨달음, 도를 찾다 보니까는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근데 이미 우리가 인식론을 보려고 하는 것은 시계에 해당되는 것뿐 아니라 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음에 대한 것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미 씨앗들은 다 탐구가 그쪽에서도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됐다고. 근데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있지만은 멍한 나도 있고, 꿈꾸는 나도 있고, 꿈도 꾸지 않는 나도 있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적으로. 그게 아트만이야. 그리고 아트만이랑 브라흐만이랑 같다라고 하는,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에 그것이 나고, 이런 생각.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할 때 차이점을 늘 경계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동양의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 있죠.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끝판까지 갔잖아요. 중국은 그 성리학 일변도 아니에요. 양명학이 주가 돼요. 중국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주가 되는 나라고. 성리학의 핵심 그 태제가 뭐냐? 리가 바로 브라흐만, 로고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리가. 그런데 성이 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리는 우주적인 거잖아요. 브라흐만적인 거잖아요. 로고스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은 사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우주적인 리란 말이에요. 성이 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리가 있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것이, 이기론에서 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계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그 각각 개별자의 성이 되는 거예요. 브라흐만에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버마이려로 우리가 배웠던 거, 그게 고로한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한 도식
도식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무척이고, 그러한 구조로 이제 그 파악을 해가는 하나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로고스나 성리학이나 버마일리어적인 사상이나 비슷한 데가 있죠. 물론 이제 종교적인 색채, 신비주의, 그노시스적인 색채, 이것은 힌두 쪽에 이제 버마일리어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 지금 성리학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이랑 정치 사상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양에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그노시스는 경계해. 거기에서는 서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온 지역에서 그노시스라고 하기 지금 좀 어렵죠. 이거 지금 기독교 할 때 다 했던 얘기긴 한데, 버마이려적인 신비주의라고 그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갈래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거긴 다 죽여버려요. 인도에서는 그게 핵심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살아요. 그래서 인도가 대륙이지만 인도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힌두이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나는 유교 믿지 않는데 해도 유교적으로 사는 거랑 같은 그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것만 있었느냐? 다양한 탐구 방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에서도 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자,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도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제 서양의 그 원자설 비슷한 자연 철학, 그리고 이제 서양의 소피스트로 이어지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자연 과학이 아니라 자연 철학이라는 거예요. 형이상을 담고 있는 거야. 큰 거야. 커. 총체적인 거란 말이지. 소피스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물론 여기에서는 뭘로 봐? 4대, 5온 이런 원소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원자론적으로 보는 거야. 유물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피스트 같아. 그들이 하는 그 생각이 소피스트 같고 굉장히 그냥 현세적인데,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뜻으로 쓸 때 있고 나쁜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현세적인데 세속주의야. 그냥 세속주의. 규정이 없어. 보편성이 없어.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게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입이 열어가지고.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전에는 소피스들은 그게 아니잖아. 단순히 유물론적이고 회의주의적이고 이렇게 세속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 제가 할 때였나요? 누구를 가장 의식했을까 했을 때 고르기아스를 얘기했었죠. 유물론자가 그랬던 거야.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고르기아스가 진리는 없다. 없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있어도 몰라.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전할 수 없다. 뭐 이런 회의주를 펼쳤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도 있었어. 그런 것까지만 보면 거의 비슷하네. 그죠? 역시 인도에서 그리스까지는 비슷해. 하지만 인도에는 다른 결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죠. 방금 말했던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로 볼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로고스하고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달라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더 진행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이나가 있었고, 차이나는 아시죠? 고행주의라고. 고행주의도 아주 들불처럼 퍼져나갔지만 금세 사그러졌어. 왜냐면 너무 이제 좀 엄격했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는 지금 인식론을 보는 거잖아요. 불교가 주는 정도의 그 혁명성이랄까?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거기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혁명적이거든요. 그러나 불교도 그렇고, 부처 선생이나 예수 선생은 실천해서 모든 것을 했잖아. 남녀도, 유대인, 비유대인도, 종도 주인도 없는 그 실천을 하셨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같이 수행한 사람들 중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자를 실천으로. 근데 부처 선생의 그 실천 속에는 인식론의 거대한 변화가 나 있어. 이제야 서양 철학에서 존재에서 사건으로 막 바뀌고 하는 그거를 2500년 전에 하신 거지. 부처 선생은. 예수 선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 당대 팽배해 있던 심판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을 완전히 혁명적인 다른 인식의 차원에서 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부처 선생 것은 신학이라기보단 철학으로 아주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랑 문제의식이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공통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이후에 철학자들이 많은 영향도 받았고, 락강을 예로 들었죠. 불교에 대한 어떤 친화성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그걸로 들어가는 것은 좀 이따 날이 밝고 동네 소풍을 가면서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4시, 5시 된 것 같네. 자, 저쪽에 시계가 있는데 들어가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다음 얘기 연결할 부분을 하다가 또 길어지거든. 또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쉽게 풀 수 있을런지 제 그런 지금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사실 과학하면서도 그거 풀려고 한 거거든요. 확률론 같은 거 한 것도 스스로 기록해 놓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계속 스스로를 좀 이렇게 채찍질 하느라고. 여러분 75법 아시죠? 불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서일체 여부의 75법, 또 세친 바수만두, 엄청난 그 철학자죠. 불교 철학. 75법의 성격을 두고 이것에 대한 또 뭐랄까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이 공이라고 하는 또 설법을 펼친단 말이죠. 그죠? 네. 법이라고 하는 게 다르마예요. 다르마가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자적 요소거든요. 요소.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했던 요소들, 원자가 됐건 아니면 누스가 됐건 이데아가 됐건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소가 서일체 일부에서는 이게 뭐의 문제냐면은 실체, substance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existence랑 subsistence를 얘기를 했죠. 이게 되게 재미없겠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리스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를 좀 예외로 하면은 공간화된 실체를 찾는 거야. 근데 드디어 석가시대가 돼서 혁명 말로 속지 않기 한 말이 등장을 하죠. 다르마, 법. 그리고 그 법은 공간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화돼서 포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 속에 고리를 찾는 하나의 원자적인
어, 이거는 다음번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있다 없다로 원래 표현이 안 되는 것을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있다 없다가 이런 다음에 이 얘기를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선생님이 말한 일체계고는 무엇이고 재행무상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다른 말란 말이죠. 법. 그런데 서양적으로 포착한 아르케에 해당되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다른 방식의 인식을 펼친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법이 있다고 한 세친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나 속을 수 있어, 말에. 법이 항유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다음 시간에